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강남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피오렌자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모직 코트에 머리가 하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지요. 40년 전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 끝에서 물기가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고 식당 깊은 곳에서는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현관에 서서 그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오크나무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 마치 시간을 거슬러 피렌체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던 바로 그곳이네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가 테이블로 안내받기도 전에 레스토랑 지배인 박 매니저가 코를 찡그리며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반짝이는 구두와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빈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분명 여러 개의 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젊은 연인들과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지배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좀 냄새가 나서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찌푸렸고 웨이터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혼자서 뭐하러 이런 데 오셨대? 코트에서 나프탈렌 냄새 나는 것 같아. 웨이터들의 속삭임이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순간 식당의 따뜻한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요리에 바친 그에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은 어느새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겠어요? 아니면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지배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요리사로서의 긍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저 한 명의 쓸쓸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천천히 뒤돌아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 작은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그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김정호 할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그는 보기 드문 장학생으로 이탈리아 피렌체 최고의 요리학교 아카데미아 쿨리나리아에서 수학했던 인물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이 그곳에 입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고난 미각과 요리에 대한 열정은 이탈리아 요리계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김, 넌 이탈리안보다 더 이탈리안답게 요리한다는 말을 스승에게서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의 티본 스테이크 조리법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지요. 마리네이드 비법이 담긴 그의 레시피 노트는 지금도 그의 보물 1호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최초의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카사 디 정오를 열었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울 음식계에 큰 별로 활약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안 음식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했지만 김 셰프의 세심한 현지화 노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방문했고 유명 연예인들의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는 맛의 전설이라는 별명도 얻었지요. 그의 가게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섰고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호 씨, 당신 요리는 정말 마법 같아요라는 아내의 말은 그에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IMF가 터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레스토랑을 넘기게 되었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며 외상값을 받지 못했고 은행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레스토랑을 처분해야 했지요. 정우 씨,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 미자 씨의 위로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간 그는 조용히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조그마한 이탈리안 식당 피렌체의 추억은 규모는 작았지만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이탈리안 요리의 맛을 알려주는 일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지요. 정우 씨, 이번에 라 피오렌자에 가봐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가 그대로 있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데 우리도 가서 옛날 맛을 다시 봐요. 몇 달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병실에서도 늘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욕이 없는 와중에도 정호 씨에게 맛있는 것을 먹여주려 했지요.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를 갔었고 피렌체에서 먹었던 그 스테이크의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나요? 숯불 향이 올라오면서 그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던 순간 미자 씨는 마지막까지도 그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보내고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공허했고 아내가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아내가 떠난 후 문을 닫았어요. 요리할 의욕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미자 씨가 없는 부엌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손맛을 칭찬해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요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흐르는 시간 속에 그저 움직이는 육체처럼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말대로 그 식당에 가볼게요.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이야기하며 결심했습니다. 100일 제사를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정성껏 면도를 하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옛 요리사 모직 코트를 꺼냈어요. 조금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에게는 꿈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코트이기도 했지요. 이 코트를 입은 당신이 정말 멋있었어요 라며 미자 씨는 그 코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옷깃에서는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그것마저도 추억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에 도착한 그는 레스토랑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라 피오렌자. 40년 전 피렌체에서 그가 일했던 레스토랑과 같은 이름이었지요. 입구의 조각상, 붉은 벽돌로 꾸민 외관, 심지어 창문의 디자인까지 그의 기억 속 레스토랑과 흡사했습니다. 와,
정말 똑같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는 그가 기억하는 피렌체의 그 레스토랑과 흡사했습니다. 벽에 걸린 와인 병들, 톤으로 구운 피자를 내는 모습까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지배인방 매니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한 발짝 더 다가와 말했지요. 냄새가 좀 나서요.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그 말에 홀에서 일하던 젊은 웨이터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고 단추도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맞지만 출발 전 정성껏 다림질하고 관리했던 옷이었어요. 아내 미자 씨가 마지막으로 손질해준 코트이기도 했지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한 날에 입으세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트를 꺼내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냄새라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코트깃을 코에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약간의 방부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오래 보관된 옷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이었지요.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도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리사로서 그는 늘 위생에 신경 써왔고 오늘도 외출 전에 깨끗이 목욕을 했었습니다. 머리도 감았고 면도도 했지요. 심지어 아내가 선물해준 오드콜로니도 소량 뿌렸었습니다. 지배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의 입가에는 약간의 조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노인 냄새요. 할아버지,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서 다른 젊은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네요. 그 말은 화살처럼 할아버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노인 냄새. 그것은 그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인 냄새라니.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왔고 특히 요리사로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온 그였습니다. 미각과 후각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었지요. 그는 한때 와인 한 모금으로 어느 지방의 포도인지 맞출 수 있었고 후추한 아래 향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알아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은 칼로 베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저는 단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지배인은 이미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이 단호했지요. 저희는 젊고 세련된 고객층을 위한 장소입니다. 근처에 더 적합한 식당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마치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할아버지의 귀에 꽂혔어요. 요즘 노인들은 왜 이렇게 고급 식당에 와서 분위기를 깨는지. 어디선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컬러 잡지에 끼어 들어간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목에는 작은 카메라를 걸고 있었어요. 저기요, 매니저님, 이런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 든 분을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분노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항의에 지배인은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 저희 식당의 분위기를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지배인의 말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응대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 끝에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고 더욱이 젊은 여성 손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때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셰프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제가 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어요.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오래되었지만 금박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지배인은 그것을 주우려다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식당의 문이 닫혔고 할아버지는 다시 차가운 겨울비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들려오는 경쾌한 피아노 선율은 그의 쓸쓸한 뒷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온 김정호 할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당 앞 차양 아래서 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깊은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수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노인 냄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는 동양인 냄새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처음 요리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한 이탈리아 학생이 그의 도시락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지적하며 비웃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당시 그는 격분하여 내 요리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며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주방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 피오렌자의 안토니오 주방장님, 기억나십니까? 한국인 제자가 김치 냄새 나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재능 있는 요리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학교 졸업 때 최우수 요리상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주방장은 그에게 넌 이탈리아 요리의 본질을 동양인의 섬세함으로 재해석했다며 칭찬했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무기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야채를 다룰 때 감탄을 자아냈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반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인데 어째서 그것이 모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보, 내가 이제는 정말 늙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 위로해 주었을까요? 미자 씨는 늘 그를 가장 멋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져요.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죠. 라고 말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던가요? 피렌체의 작은 트라토리아 가정식 레스토랑처럼 정겨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열고 진정한 이탈리안 요리를 한국에 알리겠다던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가 배운 비법들, 특히 소스 만드는 법과 재료 선별하는 방법은 당시 한국에 없던 기술이었지요. 미자 씨는 그의 요리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지요. 잠시나마 그 꿈을 이루기도 했지요. 80년대 후반 그의 레스토랑 카사디 정오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이탈리안 요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고급 식자재를 고집했고 모든 파스타를 직접 반죽했으며 소스에 들어가는 허브는 직접 키운 것들이었어요. 요리 잡지의 표지도 장식했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당시 미자 씨는 레스토랑 프론트를 맡아 손님들을 미소로 맞이했어요. 정우 씨, 오늘도 손님들이 당신 음식에 감탄했어요. 한 분은 피렌체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피렌체의 맛을 느꼈다고 하셨대요. 미자 씨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춘천에서의 삶은 서울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식당 피렌체의 추억은 지역에서 꽤 인기가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지요. 김 셰프의 파스타는 여전히 특별했으니까요. 그런 소소한 성공과 아내와의 평온한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겨냈는데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곁에 없다는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미자 씨였다면 분명 이런 모욕을 당한 그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녀는 빠르게 쇠약해졌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그를 걱정했습니다. 정우 씨, 나 없이도 잘 지내야 해요. 약속해요. 혼자 있다고 밥 걸러 먹으면 안 돼요.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약속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할아버지는 비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훔쳤습니다. 피렌체, 그곳에서도 나는 외로운 동양인이었지만 요리로 모두를 감동시켰어. 그의 눈에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김정우야. 평생 요리를 해온 김정우 셰프야.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모욕은 쓰라렸지만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를 위해서라도 그의 남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걸어야 했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로변 작은 파라솔 아래에 잠시 몸을 피했어요. 길 건너편에 작은 분식점이 보였어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뒤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젊은 여성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그를 변호해 주려 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녀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해요. 음식 블로거예요. 사실 아까 그 식당에서 할아버지께 일어난 일을 모두 찍었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찍었다고요? 그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생각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요즘 이런 고급 레스토랑들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리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서진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저기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비도 그치길 기다려야 하고 그녀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창피를 당한 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 건너 작은 카페로 들어가면서 서진은 무심코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지요. 카페 안은 아늑했고 비 내리는 바깥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김정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요리사였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지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어요. 서진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카사디 정호의 그 김정호 셰프님이세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특히 이렇게 젊은 여성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제가 요리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이탈리안 요리의 선구자 김정호 셰프에 대해서요. 교과서에도 나오셨는데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전공했어요. 지금은 음식 블로거로 활동하지만요. 할아버지의 레스토랑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답니다. 피렌체의 영혼을 서울에 가져온 사람이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런 말도 있었나요? 그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혔지요. 서진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도 쓴 적이 있어요. 한국 서양 요리의 개척자들이라는 주제로요. 할아버지는 거기서 주인공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직원이 음료를 가져오며 이상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저기요, 혹시 냄새 좀 안 나세요?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한국 요리계의 레전드이신 김정호 셰프님이세요. 그런 신뢰되는 말씀을 어떻게? 직원은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또다시 상처가 남았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사실인걸요. 이제 저는 그저 냄새나는 늙은이일 뿐이니까.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카페 매니저를 불러올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또 다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서진의 얼굴에 갑자기 빛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일이 정말 화가 나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라피오렌자가 어떤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지 알려야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진 씨. 그런 글을 올리면 그 식당 사람들이 더 화낼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실어도 될까요? 제가 요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서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일은 빼주세요. 그건 너무 창피하니까. 서진은 밝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요리 철학과 경험에 대해서만 쓸게요. 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모시고 싶어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인데 할아버지의 팬이라고 합니다. 분명 환영해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민재는 분명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기뻐할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요리에 진심인 셰프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적고 내일 약속 장소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할아버지, 내일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불행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기억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서진과의 약속이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눈꺼풀, 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정호야, 너 언제 이렇게 늙었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얼굴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낡은 코트는 비에 젖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는 좀 더 깊숙이 손을 뻗어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양복이었지만 미자 씨가 늘 특별한 날에 입으라고 챙겨두었던 그의 정장이었지요.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늙긴 했지만 여전히 품위가 느껴지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떤가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사진 속 미자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금시계와 커프스 버튼이 있었어요. 모두 그가 성공했던 시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금시계는 80년대 초 그의 레스토랑이 미쉐린의 공식 조사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던 외국 음식 평론가에게 극찬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커프스 버튼은 미자 씨가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고요.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요리사로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1970년대 피렌체 요리학교에서 안토니오 셰프와 함께 찍은 사진, 80년대 서울에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의 신문기사, 90년대 초 유명 정치인들과 함께한 자리, 그리고 그의 레스토랑을 찾았던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방명록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을 끈 것은 오래된 요리 공책이었어요. 비밀 레시피라고 쓰여진 그 노트에는 그가 평생 연구한 요리 비법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티본 스테이크 페이지는 여러 번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40년 동안 완성한 레시피. 이제는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로서는 자신의 요리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춘천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그와 미자 씨 그리고 지역 신문사 기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잊혀진 요리의 거장, 춘천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호 셰프가 한국의 본격적인 이탈리안 요리를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카사 디 정호는 80년대 말 서울 최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기사의 일부분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앨범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가지고 다니지 않던 명함 몇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그 명함에는 김정호 마이너스 이탈리안 퀴진 마스터 셰프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레시피 노트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집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좋은 징조인가?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 알려준 약속 장소는 이태원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트라토리아 델 치엘로. 하늘의 식당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그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세련된 카페들, 분주하게 오가는 젊은이들. 그 속에서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태원에 도착해 레스토랑을 찾는 동안 할아버지는 여러 이탈리안 식당들을 지나쳤습니다. 요즘 이탈리안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다니 그로서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가 처음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파스타는 그냥 국수 아니냐며 의아해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올리브 오일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지요. 그는 지금 젊은 셰프들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으니 말이에요. 트라토리아 델 치엘로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에는 이탈리아 시골집을 연상케 하는 소박한 데코레이션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작은 꽃병에 담긴 라벤더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40년 전 그가 피렌체에서 처음 방문했던 작은 트라토리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억 속의 향기와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았어요. 김정호 할아버지 맞으세요? 젊은 남성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대답하자
점원은 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오너 셰프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할아버지는 이런 환영에 약간 당황했지만 기분 좋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안쪽 특별석으로 안내받은 그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서진과 함께 젊은 남성 셰프가 앉아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테이블 벽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김정호 셰프의 사진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의 레스토랑 카사디 정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정호 셰프님, 젊은 셰프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윤민재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팬이에요. 할아버지는 물론 서진도 젊은 셰프의 존경심 어린 태도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라 피오렌자 레스토랑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이 재료를 손질하고 홀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배인 박 매니저는 오늘의 예약 목록을 확인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이름이 즐비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만석이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핫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한 라 피오렌자는 오픈 후 3년 동안 줄곧 예약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 임원들이 단골이었고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박 매니저님,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 수석 셰프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박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제 SNS에 우리 레스토랑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음식 블로거 맛있는 진실의 최신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민낯 노인 고객 차별하는 라 피오렌자의 실체. 뭐야 이게? 박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둘러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글에는 어제 있었던 일, 즉 김정호 할아버지를 쫓아낸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고 동영상 링크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글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차별적인 식당은 가지 말아야겠어요. 노인 무시하는 식당에서 무슨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어요? 저 지배인 해고해야 해요. 박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SNS 계정들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은 이미 여러 플랫폼에 공유되어 수천 명이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곳에서 라 피오렌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라 피오렌자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일보 사회부 기자 이진우입니다. 어제 있었던 노인 차별 사건에 대해 레스토랑 측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박 매니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언론에까지 알려진 걸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더듬거리자 기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노신사를 쫓아내는 장면이 담겨 있더군요.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매니저는 급하게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노인 손님 관련해서. 그의 설명을 들은 사장은 격노했어요. 뭐라고? 내가 항상 모든 손님을 존중하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가게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사장은 즉시 레스토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약되어 있던 손님들의 취소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노인 차별하는 식당에서는 식사하고 싶지 않네요. 예약 취소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의 평점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매니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전 11시 사장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박 매니저, 내 사무실로 들어와요.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라 피오렌자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어요. 노인 차별하는 식당에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짧게 다루기까지 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노인 고객을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레스토랑 외관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라 피오렌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우리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수군거림이 주방과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매니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는 어제 그 노인을 쫓아낸 것을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낡은 옷을 입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지요. 저녁 6시, 보통 같았으면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간에 라 피오렌자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약 30건 중 25건이 취소되었고 방문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홀을 서성거렸고 주방에서는 준비해둔 식재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가장 오래 일한 웨이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혹시 손님이 오시나 하는 기대감에서였지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니라 젊은 여성과 노신사였습니다. 바로 서진과 김정호 할아버지였어요. 박 매니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분이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서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 블로거 윤서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제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대했던 김정우 셰프님이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셰프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당당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왜 오셨는지 알겠습니다만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사장실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직원들은 그들이 사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셰프세요? 왜 우리 사장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라 피오렌자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폐업 위기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은 저 사장실 안에서 이루어질 대화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사장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 피오렌자의 사장 최민석은 40대 중반의 세련된 남성으로 원래 금융업계에서 일하다가 음식에 대한 열정으로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정호 할아버지와 서진을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직원의 실수였고 해당 매니저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최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에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금방 명함이었어요. 최 사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정호 마이너스 이탈리안 퀴진 마스터 셰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카사 디 정호의 그 김정호 셰프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김정호 셰프님이세요? 80년대 서울 최고의 이탈리안 셰프. 제가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되신 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정통 이탈리안 요리를 처음 소개한 분이세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의 레스토랑에서 냄새 난다는 이유로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녀의 말에 최 사장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다 우연히 목격했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인 차별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김정호 셰프님이란 걸 알고 나서는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한국 요리계의 선구자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사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다 박 매니저 때문이, 아니,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제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의 시대지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 사장과 서진은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 기술이 있어도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맛은 나올 수 없지요. 할아버지의 말에 최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셰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요리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와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셰프님께서 저희 레스토랑의 명예 고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매달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저희 요리를 평가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셰프님의 레시피 중 하나를 저희 메뉴에 추가해도 될까요? 물론 김정호 셰프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젊은 사장님, 저는 이미 은퇴한 늙은이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최 사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셰프님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레스토랑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진도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격려했어요. 정말 좋은 제안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요리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매니저부터 웨이터까지 모든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은 노인 요양원에 음식을 기부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 사장은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합니다.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세 사람이 사장실에서 나오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은 큰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에 특별한 고문님이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한국 이탈리안 요리의 선구자 김정호 셰프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주방 스태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젊은 요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정말 그 카사 디 정호의 김정호 셰프님이신가요? 요리학교에서 전설처럼 들었던.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젊은 요리사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학생 때 셰프님의 요리책을 읽고 이탈리안 셰프를 꿈꾸게 되었어요.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다가와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매니저는 한 구석에서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어제는 내가 많이 당황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박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셰프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최 사장은 직원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은 변화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비싼 음식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요리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 새로운 스페셜 메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바로 김정호 셰프님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여전히 손님이 적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젊은 요리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소스를 만들 때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젊은 요리사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이 내용으로 새 글을 올릴게요. 라 피오렌자의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으로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진 양.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모두 할아버지의 인품과 경험 덕분이에요. 최 사장은 그들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요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사장님, 음식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김정호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자야, 보고 있나? 내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고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라 피오렌자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김정호 셰프 스페셜 라이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예약은 3개월 전부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서진의 블로그에 올라간 한국 이탈리안 요리의 전설, 김정호 셰프의 귀환이라는 글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때 노인 차별로 위기에 처했던 레스토랑이 오히려 더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정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인근 노인복지센터에서 초대된 어르신 20분이 레스토랑을 찾았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매달 마지막 월요일은 어르신의 날로 정해져 평소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젊은 셰프들과 함께 요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여전히 정확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김 셰프님,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젊은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소스는 피렌체에서 배운 특별한 레시피란다. 허브를 넣는 순서가 중요하지. 오래전 내 스승 안토니오가 가르쳐준 비법이야. 그의 설명에 젊은 셰프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요리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으니까요. 홀에서는 최 사장과 박 매니저가 노인 손님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한때 노인을 차별했던 박 매니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어르신들의 코트를 받아들이고 의자를 빼주며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셰프님의 특별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와 직접 만드신 파스타가 나올 예정이에요. 복지센터에서 온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없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사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는 이제야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었지요. 서진은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시리즈 김정호의 주방에서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콘텐츠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다니.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 양.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잊혀진 노인으로 남았을 테니까. 식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나와 모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를 보자 모두 박수를 쳤어요. 김 셰프님,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파스타 중 최고였어요.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칼을 닦고 조리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피렌체에서의 첫 요리 수업, 서울에 첫 레스토랑을 열었던 설렘, IMF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 그리고 아내 미자 씨와의 추억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그의 요리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주방의 불빛 아래 그는 아내가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미자 씨라면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적어둔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라 피오렌자,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 그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었지요. 최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좋은 음식은 정성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맛이 태어나는 법이지요. 최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주 후 라 피오렌자의 메뉴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정호 스페셜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메뉴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이탈리안 요리의 선구자 김정호 셰프의 40년 비밀 레시피. 나이와 외모를 넘어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그분께 바칩니다. 할아버지의 스토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노인 차별 애노, 경험 존중 YES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서도 노인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젊은 셰프들은 은퇴한 선배 요리사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작은 충돌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라 피오렌자에서 젊은 셰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한 번은 요양원이나 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고 눈빛에는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자야, 나 행복해요. 당신이 보고 싶지만 이제는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할아버지는 춘천 호숫가에 있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요리한 케이크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딸기 크림 케이크.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미자 씨의 손길 같았어요. 귀가 길 할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진심 어린 정성,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주는 위로.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라 피오렌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요리 아카데미가 문을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호 쿠킹 스쿨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공간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는 끝없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업식 테이프를 자르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이제 할아버지의 요리 유산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양,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저 쓸쓸히 내 여생을 보냈겠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모두 할아버지의 인생이 만든 결과예요. 평생 진심을 다해 요리하셨으니까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이미 10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찾아온 이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메고 천천히 교탁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의 기본은 재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식사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홀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내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인생은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었지요. 강남의 번화가를 걸으며 할아버지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 냄새라. 참 재미있는 세상이야. 한때는 그를 깊이 상처 입혔던 그 말이 이제는 그저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에 작은 물결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가끔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경험 그리고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지요. 한 노인의 상처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